자, 일단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채널을 만들 건데 로그인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로그인을 하시고 설정으로 갑니다. 여기 설정에서 채널 추가 또는 관리라고 있어요. 요걸 눌러서 채널을 추가하실 거예요. 여기 설정에 채널 추가 또는 관리, 여기서 채널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요걸 눌러서 채널을 만드실 거예요. 채널의 이름은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채널 이름은 수정도 가능해요. 언제든지 고칠 수 있으시니까 너무 고민하시지는 마시고, 어차피 연습 계정을 나중에 이름을 또 바꿀 수 있잖아요. 채널 이름은. 그러니까 편하게 지어주세요. 채널이요? 네. 채널이요? 자, 어쨌든 이름을 지으셨다면 유튜브 체크해서 만들기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 뭘 만들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뭐 판다맘 TV 이렇게 해도 되고, 어쨌든 본인이 컨텐츠를 계속 어쨌든 생각하시면서 바꿔지게 될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맞게 채널 이름은 나중에 또 바꾸시면 돼요. 네. 자, 만들어지거든 처음엔 아마 이렇게 뜰 건데요. F5번을 누르시거나 유튜브를 다시 누르시면 아마 창이 제대로 이렇게 내 채널이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내 채널 보기에 보면 아직 안 바뀌었네요. 조금 기다리면 여기가 제대로 뜹니다. 이렇게 떴죠. 이름이 좀 촌스럽게 됐는데 나중에 바꾸는 걸로 하고, 어쨌든 저도 장면 센스 좀 지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아쉽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까지 만드셨다면 이제 채널의 로고라든지 이런 걸 이제 만드실 차례세요. 그거는 채널 맞춤 설정에서 진행을 합니다. 채널 맞춤 설정을 눌러서 일단 계속 눌러볼게요. 그러면 스튜디오에 어두운 테마 도입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묻는 창들이 뜨고요. 일단 닫으시면 돼요. 얘네는 채널 맞춤 설정이란 창으로 오셨을 때 레이아웃에 주목받는 동영상이란 내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띄워줄 동영상을 말해요. 즉 누군가 내 채널에 방문을 했을 때 구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미리 보기 창이 비구독자 대상 트레일러고요. 재방문 구독자 대상 추천 영상의 경우는 구독자들에게 추천할 영상을 넣는 거예요. 근데 역시 영상이 있을 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넣기가 어려우실 거고, 영상을 앞으로 조금씩 넣어보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다시 세팅을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추천 섹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쇼츠로 올린 거는 자동으로 쇼츠 동영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요. 내가 섹션을 더 추가해서 만약에 재생 목록을 나눠 놓은 게 있다면 해당 재생 목록들이 섹션으로 보이게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추천 채널이나 이런 게 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채널과 내가 다른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면 추천 채널로 내 채널이, 그러니까 다른 채널에 내 채널이 보이게 그렇게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레이아웃 파트는 여기는 좀 나중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요 브랜딩과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하실 거예요. 자, 브랜딩으로 와주세요. 자, 지금 만드실 거는 사진입니다. 프로필 사진은 동영상 및 댓글 옆과 같이 유튜브에서 채널을 나타내는 위치에 표시되는 게 바로 프로필 사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1:1이 되는 정사각형의 사진을 넣을 겁니다.
사이즈는 사실 상관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1000×1000으로 넣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1000짜리 새 창을 하나 만들어서 디자인을 해서 여기다가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 새 탭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네이버에 미리 캔버스를 쳐서 들어갈게요. 디자인 만들기를 해서 로그인 하시고 들어와서 사이즈는 1000×1000 이상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더 크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1대1로 만드시는 거 그게 일단 필요할 거고, 여기에 저는 좀 단순하게 일단 모양을 만들 거라서 색깔을 좀 채울게요. 배경에 색을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깔 채우고요. 아니면 여기서 바꿔도 되고, 여기다가 로고처럼 쓸 이미지를 하나 넣으려고 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뭐 그냥 사진을 넣을 거다 그럼 사진을 넣어서 하셔도 됩니다. 자, 저는 요소에서 돋보기를 그냥 골라서 돋보기 그림을 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이즈는 적당하게 하고 똑바로 세울까요? 모양이. 그리고 체크 표시는 색깔을 좀 더 저는 주황 색깔로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요. 나중에 어차피 로고도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모양을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채널의 느낌이 좀 살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책 모양도 있으면 저 좋을 것 같아요. 책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면 책으로 넣을까? 돋보기보단. 진짜 맘대로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하셨다면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여기 그냥 이렇게 그림만 넣었을 때는 바로 다운로드가 안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보호 때문에 하나의 요소만 있으면 다운로드가 안 되게 돼 있어서 그렇고요. 자, 텍스트를 적을 건데, 지금 그냥 좀 촌스럽지만 제목 좀 다시 지어야 할 것 같긴 해요. 저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죠. 나중에 세팅 다시 이쁘게 더 하셔도 되니까. 지금은 그냥 예시잖아요. 그래서 고해상도 다운로드. 해서 문서에 우리 폴더 있었죠. 여기다가 그냥 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 놓을게요. 로고는 너무 거창하기보다 단순하게 어떤 의미를, 그 채널의 의미를 좀 알아볼 수 있게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JPG로 할까? PNG로 할까? 상관은 없어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JPG도 되고 PNG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심플하게 저는 로고를 만들었고요. 요거 넣으신 거 확인한 후에 배너 이미지 만드는 거 할게요. 자, 다시 미리 캔버스로 갈게요. 그리고 새 창을 열 거예요. 그래서 전체 메뉴에 새 디자인 만들기를 그냥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는 유튜브에 있는 채널 아트를 골라주세요. 어디가? 그러니까 아까 요 화면이었잖아요. 네네. 여기 왼쪽 상단에 전체 메뉴. 네. 여기서 우리는 새로 만들 거니까 새 디자인 만들기. 그 다음에 옆에서 웹에 보면 유튜브 있어요. 네. 여기 있는 채널 아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채널 아트가 이렇게 열려집니다.
그러면서 옆에는 템플릿들이 이렇게 떠 있을 건데 이 템플릿을 수정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템플릿을 이렇게 눌러보면은 그 디자인이 이렇게 불러와져서 나와요. 왕관 쓴 거는 말고 왕관 안 쓴 거 중에 내가 원하는 채널 아트 템플릿을 눌러서 수정하는 걸로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골라서 여기서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우면 되겠죠. 여기 여기 보면은 막 먹거리들 이런 거 있는데 저랑 상관없으면 이런 거 지워버리면 될 거고, 이게 이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게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는 우리 스마트 TV에서 보이는 유튜브 화면이에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노트북에서는 또는 데스크탑에서는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실제 모바일에서는 여기서 한 이 정도까지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글씨가 적혀야 되는 건 이 안에 있는 이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어색하지 않도록 꾸며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 김나은 씨 아니니까 저는 지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소 같은데 쓸만한 요소 있으면 가져와 봐도 되죠. 아까 책으로 했으니까 저는 책을 좀 줄여가지고 놓고 회전을 하고, 얘 색깔은 여기 있는 요 정도 색깔로 할까요? 그럼 색깔을 찍지 말고 여기로 하자. 예를 들어 이렇게 고르면 이렇게 책 색깔이 바뀌었는데 얘를 투명도를 조절해서 연하게 설정도 하고 복사를 해서 컨트롤 누르고 끌면 복사됩니다. 크기 조절해서 뭐 얘는 좀 더 진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얘는 뒤로 보낼 거면 순서를 뒤로 보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회전하고 요거도 뒤로 넣을까요? 여기다가 또 복사해서 작게 해서 회전을 저쪽으로 해놓죠. 반전해서 좌우반전.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꾸며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혼밥 아니니까 바꿔야겠죠. 반다맘이 누굴까요? 그냥 막 지었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여기다가 내가 뭐 적을 거 있으면 적고 필요 없으면 지우고, 저는 돋보기 같은 거 하나 넣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돋보기 화살표가 기울어지니까 돋보기 찾아볼게요. 요런 걸로 할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논다든지 내 맘대로 세팅해서 놓는 거니까요. 여긴 진짜 디자인 실력이시지 않을까. 물론 저는 디자인을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꾸며주시면 돼요. 요거 필요 없는 건 지우고, 여기 밑에도 이런 거 놓으려면 갖다가 놓고. 대략적으로 모양을 만들었다면 다운로드 받을게요. 여기도 나중에 더 근사하게 만드실 거면 뭐 주말이든 언제든 내 맘대로 바꾸면 되니까. 이름을 알아보시기 쉽게 저장을 하신 후에 여기 배너 이미지도 업로드를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이제 TV에 보이는 영역인 거고, 요건 이제 데스크탑에 보이는 영역인 거고, 이건 이제 핸드폰이든 태블릿이든 뭐 모든 기기에 다 표시되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됐다면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가지겠죠? 자, 동영상 워터마크라는 건 뭐냐면 동영상 플레이어의 오른쪽 모서리 부분에 표기가 되는 게 동영상 워터마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내가 구독 버튼 같은 걸 만들어 놓겠다. 그것도 되고, 아니면 그냥 내 로고가 들어가게 해두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한번 만들어 보시는데, 다시 제작해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로고 만든 거 있으니까 그걸로 넣으셔도 될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만드셔도 되니까. 그래서 그냥 저희는 이 로고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업로드 한번 눌러볼까요? 그리고 아까 만드셨던 로고를 선택하고 열기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워터마크 맞춤 설정이라고 뜰 겁니다. 완료 누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유튜브의 영상에 마우스 올려놓으면 이렇게 재생 시간이랑 여기 버튼 같은 게 뜨는 거 본 적 있죠? 어느 경우는 구독이라고 적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 워터마크가 보이는 부분인데, 표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영상 끝에 조금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시작 시간을 둬서 그때부터 보이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게 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하셔서 설정만 해주세요. 네, 저도 그냥 전체를 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여기는 완료시켜 놓고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게시 한번 누를게요. 게시. 조금 기다려야 돼요. 뭐가 쭉 갔죠, 이렇게. 변경사항이 게시되었습니다 라고 떴고, 채널로 이동해서 보면은 아직 안 바뀌어 있는데 얘가 조금 바뀌는 게 느려요. 조금 있다 보면 여기에 아까 로고, 그 다음에 채널 아트 이미지 등이 적용돼서 보일 겁니다. 지금 안 바뀌어 있어서 바로 보이진 않아서 조금 있다가 마저 보고요. 채널 맞춤 설정 다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바뀌어 있죠, 지금. 자, 기본 정보로 일단 가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까지 다 해놓고 채널 보면은 아마 그림도 다 적용돼서 바뀌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가 바로 우리 좀 전에 지었던 이름이에요. 채널 이름. 그래서 나와 내 콘텐츠를 나타내는 채널 이름을 선택하는 건데, 마음에 안 들면 바꿀 수는 있어요. 이름은 14일 안에, 즉 2주에 2번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바꿔도 되고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14일 안에는, 그러니까 2주 안에는 2번까지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핸들이라는 것은 아마 뭐 유저 뭐 어쩌고 해서 적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유튜브의 원래 주소는 이래요. 우리 채널의 주소가 원래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 주소를 다 외우거나 우리가 쓰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만드는 게 핸들이에요. 그래서 요 유저 달려있는 요 뒤에 부분을 내가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어 저는 블로그 명의 판다니까 판다 뭐 9933 이런 식으로 내가 그냥 핸들 이름을 지으면 되는데, 이 이름 쓰고 있는 사람 있네요. 있네. 저 단순한 이름을.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내가 지어보면은 여기 체크가 뜨면 돼요. 그럼 이거는 이제 주소로 없는 거니까 우리가 핸들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핸들 또한 2번 정도, 그러니까 2주에 2번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나중에 변경 가능합니다. 간단히 핸들 지으셨다면 이제 설명 만들 차례입니다. 설명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천자까지 적을 수 있고, 그냥 간단하게만 지을게요.
그냥 이렇게 지을게요. 나중에 또 바꾸면 되니까. 자, 설명까지 적었고요. 일단 그 다음 링크 해볼 거예요. 이 링크는 시청자와 외부 링크를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만 하고 있지만 뭐 블로그를 내가 더 가지고 있거나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스토어가 있다 라고 한다면 여기를 눌렀을 때 우리 스토어로 넘어가게 또는 우리 블로그로 넘어가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링크라고 해요. 그럼 여기 링크 추가를 누르시고 여기다 제목하고 URL을 적으시면 돼요. 링크. 네. 그래서 내가 만약 블로그가 있거나 웹사이트가 있다면 제목은 그냥 가볍게 뭐 블로그면 블로그, 웹사이트면 웹사이트, 뭐 아니면은 뭐 쇼핑몰 이런 식으로 지으면 될 것 같고요. URL에다가는 그 주소를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아직 없으시다면 그냥 비워두시면 됩니다. 링크 부분은 나중에 채워도 되기는 해요. 지금은 그냥 블로그 주소 아무거나 제가 실습용으로 쓰고 있는 블로그 주소 드릴게요. 네, 그냥 연습용으로 쓰고 있는 지금 수업 중에 들어가는 그런 블로그라서 이걸로 그냥 제가 붙여줄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링크는 쭉 추가돼요. 그래서 뭐 5개까지든 추가가 되기는 한데 일단 링크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정보예요. 여기는 이제 비즈니스 문의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메일 주소 있으시면은 이메일 주소 그냥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쭉 올리다가 좀 관련된 업체의 사람이 이 영상을 보았을 때 예를 들어 강사로 초빙하고 싶다든지 하면은 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곤 하는 거예요. 물론 정보 부분은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본 정보 내용들 다 적어 보셨다면 다시 한번 게시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조금 기다리면 게시되었습니다 뜰 거고 그 후에 채널 보기 가서 실제 어떻게 바뀌었나 볼게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 프로필 사진 잘 들어갔고 여기 커버 이미지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블로그 잘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누르면 이렇게 블로그로도 넘어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이 완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내 채널 보기에서 보시는 이 화면이 그 화면인 거죠. 이 화면이 그죠? 그래서 간단히 채널 만드는 것까지를 첫 시간에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픽사베이는 이전에 제가 아마 무료 이미지를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정도로 말씀을 드렸을 건데요. 픽사베이에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영상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러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명상에 관련된 영상이 필요하다. 그럼 이렇게 쳐보면 위에는 무료 아니고 이 밑에 있는 영상들은 무료 영상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영상을 클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는 영상이라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뭐 1280 정도나 1920 정도나 본인이 좋은 사이즈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뜰 거냐면 제일 큰 영상으로 받으면 아까처럼 가입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한 단계 작은 영상으로 받았어요, 저는. 자, 그래서 영상 한 2-3개 정도만 받아주실래요? 한 3개 하죠. 2개는 너무 적으니까. 영상은 픽사베이에서 일단은 받아와 볼게요. 다른 데서도 받을 수는 있는데 비디오. 네, 맞아요. 비디오에서 뭐 명상이라 적어도 되고 뭐 캠핑이라고 해도 되고 자연이라 해도 되고 진짜 마음에 드는 대로. 동물 좋아하시는 분은 뭐 고양이 이렇게 보면 고양이 영상들도 여러 가지 보이겠네요. 무료는 아닌 거는 넘어가고 무료인 거 중에
이 뭐죠? 트럼펫인가요? 부는 고양이 되게 귀엽긴 하네요. 요거는 보면 배경이 지금 보면은 단색이죠. 요런 거는 어디에 쓰는 거냐면 크로마키라고 해서 배경을 날리고 쓸 때 사용을 하기는 해요. 이대로 쓴다기보단 언젠간 또 쓸 수 있으니까 한번 다운 받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영상을 좀 여러 개 좀 받아주세요. 3개 이상. 저는 그냥 고양이 영상으로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받은 영상을 그냥 그대로 올려볼 거예요. 그거는 진짜 쉬워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프로그램을 하나 깔 거예요. 일단은 PC로 우리가 작업을 편집을 할 거니까 PC에서 편집이 가능한 프로그램 하나를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 그냥 간단한 컷 편집만 해서 또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대략 2개 정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어렵진 않아요, 둘 다. 그래서 어쨌든 영상이 많으면 좋아요. 영상을 받을 시간이 충분하셨던 분은요, 한번 음악도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음악에서 받으셔도 되고, 픽사베이에서 뭐 고양이 해서, 오늘 제가 그냥 고양이라 쳤으니까 이렇게 하면은 또 고양이 관련 음악들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으면 뭐 이 음악을 다운받아서 깔아보셔도 될 거고, 아니면 음악을 이 채널 우리가 카카오톡이 있나 죄송해요.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에 보시면 오디오 보관함이란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음악을 찾아보셔도 돼요. 일단 음악이니까 들어보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일단 헤드폰이 필요하긴 한데 본인이 헤드폰 안 가져오신 분은 말씀해 주시면 빌려드릴 거예요.
나중에 좀 여러 개 받아서 쓰시면 좋은데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괜찮다 싶은 거 한두 개만 받아 놨다가 이따가 편집할 때 컷 편집하는 김에 음악도 한번 넣어서 맞춰보려고 그래서 받은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 받으신 분 사진하고 그러니까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하고 음악하고 받으셨다면 이제 동영상 올려보는 작업을 할 거예요. 자, 동영상을 올리는 건 만들기에서 올릴 수가 있어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는 만들기라고 보일 거고 아마 내 채널에서는 이렇게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비디오의 모양으로 보일 겁니다. 어쨌든 오른쪽 상단에 이 만들기를 눌러서 좀 전에 그냥 다운받으신 영상을 그냥 올릴게요. 이번엔 만들기 그리고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세요. 요거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진짜 쉬워요. 파일 선택해서 마음에 드시는 영상을 선택하시면 돼요. 이게 이름 안 정해놓으면 이게 문제예요. 사진은 사진이 보이는데 영상은 그게 안 보이죠. 그래서 네, 일단 이렇게 찍어보면 그래도 미리 보기에서는 대략 보이니까 일단 요걸로 참고해서 올려보죠. 자, 10개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보통 어떻게 들어가냐면 내가 올린 동영상의 파일명으로 일단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일 이름 그대로 할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고쳐야 되겠죠? 뭐 연습용 동영상도 좋고 지금은 제가 그냥 제목은 이렇게 적었는데 나중에 제목은 키워드가 들어가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은 그냥 진짜 연습용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만 제목을 지었어요. 그리고 설명부에도 요 제목을 어느 정도 아우를 수 있게 이름을 지어주세요. 저는 이거를 올렸거든요. 보면은 숲속에 고양이가 있죠. 현재는 썸네일을 올리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 업로드를 눌러보시면은 액세스 권한을 받으시라고 뜰 거예요. 인증 한번 눌러서 전화번호 인증 한 번만 해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중에도 할 수 있고 인증 절차를 미리 해놓는 것도 가능은 해요. 채널에 한 번은 동영상 올리실 때는 인증을 한번 하셔야 되는데 인증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영상을 우리가 15분 이내의 영상만 인증 안 했을 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를 인증 안 하면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 썸네일 이미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설명 부분에 링크를 연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제품 사러 가기라든지 그런 링크를 연결을 인증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증을 한번 거치게 된다 보시면 되겠고 채널은 1년에 몇 개를 만들든 여러 개를 만들 수 있지만 인증은 1년에 2개까지만 2개 채널에만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1년 넘으면은 다른 채널에 또 인증할 수 있고 이렇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인증 코드는 저는 문자로 받을 거고요. 대한민국 전화번호 적고 확인하면은 코드가 오겠죠. 근데 저는 이미 많은 채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코드 연결은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 연결해서 코드 넣어서 인증까지 해주세요.
자, 그럼 인증까지 끝났어요. 이제 썸네일은 여기서 바로 업로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우리가 인증하고 요청은 다 나간 상태여야 이후에 이제 업로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올릴 거예요. 어차피 썸네일도 안 만들었고. 그죠? 자, 재생 목록 볼게요. 재생 목록은 뭐냐면 동영상을 하나 이상의 재생 목록에 추가해서 시청자를 위한 콘텐츠를 정리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내가 재생 목록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재생 목록은 일종의 폴더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파일을 저장할 때 파일을 그냥 하나 저장을 할 거면 따로 폴더를 만들지 않잖아요. 근데 파일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종류별로 구분을 해서 폴더를 만들지 않던가요? 그게 바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그냥 연습 영상이니까 재생 목록 하나만 만들어 보죠. 재생 목록 만들기 한번 눌러보시고 새 재생 목록 눌러볼까요? 그러니까 재생 목록은 우리 영상 올릴 때마다 만들어야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 재생 목록에 관련된 영상들을 모아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재생 목록을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쫙 볼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그 재생 목록의 어떤 주소를 다른 사람들한테 공유해서 알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재생 목록을 일단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새 재생 목록의 이름은 마음대로 지어볼게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연습 영상 해도 되고 설명은 요 재생 목록에 대한 설명인데 딱히 안 적을 거면 비워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기에서 올릴게요. 그럼 제가 연습 영상이라는 재생 목록 하나를 만들었고 이 안에 요 고양이 힐링 영상하고 아까 받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것들도 각각 한 번씩 올릴 계획이에요. 자, 연습 영상을 이렇게 올렸고 그 다음 시청자층입니다. 아동용 동영상인가요? 묻는 거 왜 묻는지 저번에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아동용 콘텐츠가 현재 우리 건 아니기 때문에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연령 제한은 뭐냐면 이번엔 19세 넘는 거냐 이거예요. 아니니까 누를 건 없어요. 한번 자세히 보기 눌러서 좀 훑어볼게요. 자세히 보기는 뭐냐면 유료 프로모션의 경우는 여기다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 조그만하게 유료 프로모션을 참고했다고 떠요. 그러니까 어떤 영상들의 경우는 영상을 크리에이터가 그냥 찍는 게 아니라 제품을 협찬받아서 찍으신 경우 유료라고 이렇게 뜨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뒷광고로 설정이 되거든요. 뒷광고를 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체크를 하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는 광고 받고 하는 거 아니니까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 자동 챕터 여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태그 볼게요. 이 태그는 뭐냐면 각 태그의 뒤에 쉼표를 입력해서 태그를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검색어와 같은 역할을 하긴 하는데 하나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설명 부분에다가 예를 들어 샵에서 연습용 영상 뭐 이런 식으로 달아볼게요. 요것도 태그잖아요. 그쵸? 근데 요렇게 적는 태그는 이따가 동영상 올리고 보일 거예요. 하지만 지금 여기서 태그라는 곳에 적는 거는 따로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보는 태그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고양이 영상 제가 이렇게 적어 볼게요. 어떻게 뜨나 보려고 이렇게 일부러 적었어요. 자, 언어 및 자막 면제 인증서라고 돼 있는 부분은 동영상 언어를 여기서 고르는 거예요. 지금은 뭐 특별히 고를 게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화 날짜 및 위치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는 뭐냐면 내가 동영상을 촬영한 날짜를 적고 싶어요. 그럼 그 녹화 날짜를 입력해주면 영상을 재생할 때 그 녹화 날짜가 보이게 되지만 영상 안에서 보이는 건 아니고 설명란쯤에 보여요. 근데 안 적으셔도 어쨌든 영상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녹화 날짜를 따로 촬영 시기를 넣겠다 하면은 넣는 거고 아니면 비워두셔도 돼요. 자, 라이센스는 특별히 뭐 설정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퍼가기 허용으로 기본값이 체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영상을 퍼가서 뭐 본인의 블로그에 올리거나 이런 게 가능하긴 한데, 나는 요거 못 퍼가게 하겠어, 내 영상이야, 이러면 퍼가기 허용을 풀어버리면 되죠. 그러면 그걸 풀게 되면은 딴 사람들이 링크를 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동영상으로 딱 보이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 우리 유튜브 가서 봐야만 하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아직 좀 애매하죠? 어쨌든 다른 사람의 사이트로 내 영상을 퍼가도록 할 거다. 그럼 퍼가기 허용이고요. 안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허용 안 하시면 돼요. 어차피 퍼간다고 그 사람의 영상이 되는 게 아니라 출처는 어차피 저희 유튜브에 있는 영상이 재생될 뿐이기 때문에 저는 퍼가기 허용을 체크를 해 놓는 편입니다. 그대로 그냥. 자, 쇼츠 리믹스. 이거는 뭐냐면 다른 사용자가 이걸 가지고 쇼츠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것도 허용해도 되고 허용 안 해도 되고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허용 안 할 거면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세부 옵션들이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값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카테고리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있고요. 관련 카테고리가 있다면 그 카테고리를 눌러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댓글 및 평가에서 댓글을 킬 거냐 끌 거냐 고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보통은 켜놓는 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일부러 세부 정보를 오늘은 진짜로 세부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동영상 요소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동영상 요소에서는 지금 딱히 설정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제가 영상을 한 번 더 또 올려볼 거예요 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카드랑 최종 화면을 좀 연습을 할게요.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라는 부분도 저작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체크가 되어 있죠. 그 다음 공개 상태. 여기서는 저장 또는 게시를 공개 영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비공개로 할 거냐 일부 공개로 할 거냐 고를 수가 있는데요. 공개는 누구나 검색했을 때 내 영상이 뜨고 시청할 수 있게 되는 거라면, 일부 공개는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링크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링크를 주고 그 사람이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비공개는 못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지금은 당연히 공개로 세팅해 놓을게요. 그리고 예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 영상이 올려지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예약이에요. 지금 굳이 예약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자, 여기까지 모두 다 됐다면 게시 한번 눌러보도록 할까요? 어차피 짧은 영상이기 때문에 금방 게시가 될 거예요. 지금 게시된 동영상에서 들어가 있는 게 저는 13초짜리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번 닫고 볼까요? 콘텐츠에 이렇게 게시된 동영상이 올라간 게 보이죠? 그리고 여기를 클릭해서 보면은 그 동영상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다시 고칠 수 있게 떠요. 그래서 제목도 다시 고칠 수 있고 설명부도 다시 고칠 수 있고 이후에 썸네일을 달겠다. 썸네일도 다시 업로드해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내가 유튜브에선 어떻게 뜨나 궁금하실 때는 유튜브에서 보기를 눌러보시면 좀 전에 내가 올린 그냥 영상이 이렇게 보이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로고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 여기 있는 이 내용에 보시면 아까 전에 샵에서 단 게 이렇게 태그로 들어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간단하게 한번 이렇게 올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음악을 심어놓는. 음악은 좀 이따가 할게요. 지금은 그야말로 연습이라서. 자, 여기 올리는 거 어렵지 않으셨죠? 아마도 기본이라 어려운 부분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간단하게 영상을 편집하는 것을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이 편집에 대해서 원래는 제가 하루에 걸쳐서 쭉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편집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오늘은 진짜 간략하게 컷 편집과
그리고 음악 넣는 거 정도만 해서 진짜 간단하게 동영상 편집을 할게요. 요 다음 시간에는 글씨 넣는 것도 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요거는 그냥 그대로 두시고 인터넷을 하나만 또 열어주시겠어요? 우리 네이버에다 뭐라고 칠 거냐면 캡컷 PC 버전. 아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구글에서 그냥 쳐볼게요. 캡컷 PC. 자, 그러면 AI 기반의 올인원 동영상 편집 어플 해서 캡컷 보이는데요. 지금 이게 로그인이 돼 있어서 잠깐 로그아웃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뜨면은 곤란한데 잠깐만요. 아예 다시 얘기할게요. 구글 검색창에 캡컷 까지만 치면 이제 로그인 창이 떠요. 그래서 PC 버전까지 쳐주세요. 그러면 여기 캡컷 데스크톱 강력한 무료 동영상 편집 도구라고 뜰 거예요. 요거를 들어가셔서 무료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시간 조금 걸리기 때문에 요거 다운받으시고 설치하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영상 편집하는 거 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뜰 거예요. 이 앱이 디바이스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시겠어요? 여기선 얘 누르면은 캡컷이라는 프로그램을 깔 수 있게 창이 뜹니다. 조금 시간 걸려요. 자, 보면 뭐가 있어요? 프로젝트 막 이런 게 있죠.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자리에선 제가 캡컷을 열어서 편집을 했었을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 작업했던 걸 다시 불러와 가지고 다시 조금 재편집을 한다든지 수정을 할 거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누르면 되는 거고,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저도 이쪽에 있는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들어갈게요. 그럼 아마 여러분들 창하고 지금은 이제 똑같이 떠서 보일 거예요. 자, 일단 가볍게 소개를 한번 해볼 건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보시면 미디어, 오디오, 텍스트, 스티커, 편집 효과, 전환, 필터, 조정에 대한 메뉴들이 모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들 있죠. 우리 동영상이나 오디오, 사진과 같은 파일들은 여기서 이제 가져와서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요 옆에는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메뉴가 보이실 텐데, 이 플레이어는 미리 보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영상을 가져오면 그 동영상이 어떤 건지 미리 보셔야 되잖아요. 그럼 미리 보기 창. 또는 내가 작업을 했을 때 이 영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있는지 미리 보면서 작업해야 되니까 그런 미리 보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메뉴는 세부 정보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기서 어떤 동영상을 선택해서 가져왔을 때 그 동영상의 뭐 크기라든지 속도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정보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창을 타임라인이라고 불러요. 타임라인. 간단히 말하면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효과를 줄 거니까 그런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동영상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가져오기 버튼 보이시죠? 여기 한 번만 눌러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장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동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가져올 영상을 선택하시고 열기 하시면 돼요. 물론 여러 개 가져올 거면 컨트롤 누르면서 여러 개를 이렇게 선택하셔서 열기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가져와졌어요. 만약에 이 영상이 무슨 영상인지 보고 싶다면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 보기에서 보여요. 이건 오늘 받은 게 아니라 저번에 제가 캠핑 때 받았던 영상으로 보이네요.
요거는 어떤가 이렇게 눌러보니까 아까 제가 고양이 영상 여기 보면은 요 바가 지나가고 있죠? 지금 영상을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편집할 영상 첫 번째 영상 선택하셨나요? 네. 그러면 얘를 끌어다가 밑에다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플레이를 해보면 이번에 여기 있는 하얀색 바가 움직이면서 위치가 어딘지 보여질 거예요. 저는 이쯤부터 시작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영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필요한 영상일 수도 있고 앞부분이 필요 없이 찍혔거나 뒷부분이 필요 없이 찍혔거나 아니면 중간 영역이 필요 없이 찍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일단은 이 시간 선택자라고 할게요. 이 흰색 바를 끌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배치를 합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끌고 가셔도 되고 좀 더 세부적으로 움직일 거면 방향키를 눌러서 움직이셔도 돼요. 한번 마우스로도 끌어보시고 방향키로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왼쪽 방향키 누르면 지금 한 줄씩 뒤로 밀려나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에 이렇게 발을 갖다 놔보세요. 두셨어요? 자, 요 앞부분은 저는 제거해 보려고 해요. 제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요 위쪽에 있는 이 메뉴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그냥 분할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영상과 지금 이 시간 선택자를 기준해서 앞에 영상과 뒤에 영상으로 이렇게 분할을 하겠다. 이게 분할이라면 그 옆에 보면은 얘는 뭐냐면 왼쪽, 즉 앞에 있는 영상을 제거해 버리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이 필요 없을 때 누르는 버튼이겠죠? 저는 앞에 영상을 제거한다고 했으니까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우리 여기는 제거한 부분이 안 보이는 건 자, 일단 여기 있는 요 버튼들을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일단 아까 요거는 분할이라고 했죠. 그럼 내가 만약 여기서부터 요렇게 두 개로 영상을 분할하고 싶다면 요걸 누르면 분할이 돼요. 그럼 영상 한 토막, 두 토막 이렇게 분할된 게 보이죠? 되돌릴 때는 뭐 중간에 영상을 끼워 넣거나 아니면 얘가 보니까 되게 느리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 뒤에 영상은 예를 들어서 속도를 빨리 맞춰버리거나 그러면 좀 이상하긴 하겠지만 갑자기 빨리 갑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속도에 대해서 조절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떡을 반죽하는 영상이라고 떡 말고 빵을 반죽하는 영상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반죽하는 시간이 꽤 오래 걸리거든요. 그 반죽하는 것까지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기에는 영상 자체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지루합니다. 그럼 내가 설명하는 부분과 그냥 설명 없이 반죽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설명 없이 반죽하는 부분을 컷을 잘라요. 그리고 그 부분의 속도를 조절을 해준다면 그 영상 자체가 너무 지루해지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또는 왜 우리 좀 재밌는 영상, 예를 들어서 뭐 바나나를 밟아서 넘어지는 영상 같은 경우 하면서 느리게 이렇게 넘어가는 슬로우 비디오 형식으로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컷을 또 잘라서 슬로우로,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 속도를 늦춰주시면 그거는 또 느리게 효과가 나오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쓸 수 있어요. 커버 영상이라고 해서 요즘은 유명 가수들, 즉 댄스 가수들의 춤을 그대로 따라서 추는 영상들을 올려요. 보통 이제 튜토리얼 영상이라고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영상이 너무 빠르면 원래 속도대로면 초보자들이 따라하기 힘들죠. 그럼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이 물론 이런 식으로 컷을 자르거나 복사를 해서 넣고 그 부분에 속도를 조절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우리 속도 조절까지는 얘기는 안 했었지만 활용도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추가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내가 잘못해서 실수로 잘랐다,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럴 때는 요게 되돌리기 버튼이에요. 또는 컨트롤 Z가 실행 취소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분할이라면 얘는 앞부분을 자를 때, 요거는
이 시간 선택자가 있는 뒷부분을 자를 때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영상이 필요 없을 때 삭제하는 거지만 삭제는 간단하게 영상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도 쉽게 삭제가 됩니다. 그 옆에 있는 건 프리즈라고 하는데요. 이 프리즈는 뭐냐면 프리즈가 뭐예요? 얼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멈춤 장면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시점에 멈춤을 한 3초 정도 넣는데 이 사진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늘려서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시 멈춤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영상이 멈췄다가 진행되는 것처럼 해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걸 프리즈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거까지 얘기했고 그 옆에 이건 역방향이라고 적혀 있죠.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고양이가 걸어오는 거였잖아요. 제가 이제 재생을 해보면 고양이가 반대로 뒷걸음질 쳐요. 왜냐면 요 역방향이라는 건 영상을 거꾸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돌릴 때 쓰는 게 역방향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요거는 미러링이라고 보이죠? 미러가 거울이잖아요. 미러링은 이렇게 반전시키는 거예요. 요거는 회전이에요. 여길 누르면 이렇게 회전해요. 가끔 우리가 영상을 가져왔을 때 나는 분명히 가로로 찍었다 생각했는데 세로로 가져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회전하셔야 되겠죠? 그 회전 기능입니다. 옆에 있는 요 표시는 자르기라고 해요. 영상 중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잘라내서 내가 원하는 부분까지만 영상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잘라내기. 자, 일단 간단히 컷 편집만 한다고 해놓고 조금 욕심 좀 내긴 했어요. 근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한 번씩 설명을 한번 소개를 드린 거고 이 뒤에 다른 영상을 하나 또 이어볼게요. 자, 내가 붙일 영상을 여기서 눌러서 끌어다가 뒤에다가 놔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에 영상이 붙습니다. 재생해볼까요? 자, 이 영상의 경우도 이 앞부분은 이렇게 제가 없애고 싶고 여기서부터 놓고 싶어요. 이 강아지가 여기 달려오는 요 위치. 그러면 이렇게 놓고 요 앞에 거 지울 거니까 어떻게 해요? 요거 왼쪽 삭제 해서 필요한 만큼 제거를 하시고 뒷부분도 살짝 지워볼까요? 그럼 뒷부분 내가 필요한 데까지를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요거는 뒤쪽 삭제죠. 이렇게 삭제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다른 영상도 갖다 붙일 거면 뒤에 있는 다른 영상을 끌어다가 뒤에다 배치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영상이 3개가 연결돼서 나오게 되고 지금 이렇게 3개를 연결한 영상의 총 길이는 41초 17 정도로 저는 보이네요. 얘도 저는 여기 그루밍 하기 전까지 여기 뚜렷이 보는 이 부분 여기까지를 일단은 앞에를 자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영상이 보이고 얘가 그냥 쳐다만 보네. 그럼 여기까지만 쓸까요? 앞부분이 사실 필요했었는 것 같다. 되돌리기. 그러면 뒷부분을 지울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요 앞쪽으로 왔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경우는 끌어다가 이렇게 순서를 옮기시면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영상을 배치할 수 있어요. 저는 뒷부분을 잘라냈기 때문에 전체 이 3개 영상을 연결한 게 21초 정도가 됐네요. 이렇게 바꿔야지. 자, 그래서 영상 우리 한 3개 이상 받아오시라고 했었잖아요. 한번 이렇게 배치 한번 해보세요. 자, 음악을 그럼 가져와 볼까요? 여기 가져오기 눌러서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음악 아까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런 음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음악을 안 받았는데. 안 받으셨어요? 네. 그렇다면 오디오로 가보시겠어요? 이 캡컷에서는 음악을 제공해 주는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선택해서 넣어도 돼요. 조용한 음악. 네, 눌러서 들어보시면 네. 되겠어요. 우리 못 듣잖아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2가지 형태일 텐데, 내가 음악을 원하는 거를 집어넣을 때는 미디어에서 가져오기, 그러니까 우리 받아놨던 유튜브의 음악이나 이런 걸 넣으려면 그냥 가져오기에서 음악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악을 요 밑에다가 놓으면은 이렇게 음악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생해서 들으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만약에 캡컷에 있는 오디오를 넣겠다. 그럼 오디오에서 음악을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뭐 브이로그도 있고 여행도 있고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들어보고, 예를 들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럼 여기 옆에 플러스 있죠. 이렇게 추가하셔서 끌어다가 배치해 놓으시면 돼요. 역시 들어볼게요. 이게 음악을 뭘로 깔아 넣느냐에 따라서 영상의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선정도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캡컷의 경우는 음악을 넣으면 그 음악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난 영상이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시간 선택자를 영상 끝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음악을 자를 거예요. 우리 뒤에 자르는 게 요거였죠? 그러면 딱 음악에 맞춰서, 영상에 맞춰서 음악을 잘라냈으니까 또 들어볼게요. 어색하게 끝나죠, 끝에가. 그래서 음악을 넣고 끝에를 자르면은 당연히 어색하게 끝나요. 이 뒤에 부분은 페이드 아웃을 조금 넣어주시면 뒷부분으로 갈수록 소리가 줄어들면서 사라집니다. 그럼 그렇게 어색하지 않게 바뀌죠. 물론 앞부분도 페이드인을 넣는 거는 본인 맘인데, 어쨌든 이렇게 조절하시면 끝부분이 어색해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영상을 하나 더 넣겠다. 그럼 미디어에서 넣을 영상을 끌어다가 넣으면 되죠. 근데 음악을 잘랐잖냐? 늘리면 됩니다. 어려울 거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정도로 이렇게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저는 여기까지만 쓰고 싶으니까 이 영상에서 예를 들어 이렇게 스푼으로 뭐 넣는 거 여기까지만 자르고, 요 영상도 거기까지만 자르고,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영상을 세팅해서 놓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사진을 컷 편집하는 것, 그러니까 영상을 컷 편집하는 것과 음악을 넣는 것을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막힌 부분 있으신지 한번 제가 돌아다녀 볼 거고요.
이따가 음악의 크기는 어떠한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음악 크기가 너무 크다 또는 너무 적다 하면 조절해야 되겠죠? 그것도 한번 살짝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소리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소리가 이 정도 소리가 나오는데 소리를 내가 키우거나 늘리거나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여기 소리 부분, 음악 부분을 선택을 해보시면 볼륨이라고 있습니다. 요 옆에 속성의 볼륨인데 이 볼륨을 높이면 소리가 커지는 거고요. 이 볼륨을 낮추면 소리가 줄어들어요. 한번 제가 일부러 높여놓고 틀어볼게요. 커졌죠? 다시 낮춰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 표시들이 작아지는 거 보일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조절을 해야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영상에 따라 다른데요. 이 영상이 지금은 그냥 동영상 아무거나 가져왔지만 제가 만약에 강의하는 영상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음악이 크게 들리면 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잘 안 들리겠죠. 그럼 이제 음악의 소리를 줄여서 잔잔하게 깔면서 해야 아무래도 그 강의 영상도 제대로 안 보일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영상에 이 동영상들은 잡음이 있고 그러니까는 실제 지금은 우리가 가져오느라고 영상에 소리가 없었지만 여기 이제 막 소리가 잡음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이거랑 음악이랑 섞이면은 너무 시끄러워지겠죠. 그러면 동영상 자체의 소리를 없애거나 할 수도 있어요. 일단 동영상 옆에 혹시 이 부분 보이세요? 여기 보면은 여기 클립 오디오 소리 숨기기라고 있어요. 음소거. 요걸 누르면 트랙의 소리들이 음소거가 됩니다. 지금은 물론 소리가 원래부터 없는 영상을 사용했지만 영상에 소리가 있고 음악도 있을 때 그것이 합쳐지면 소음이 되기 때문에 영상에 이 트랙에 대한 음악들을 모두 없애고 싶다. 그거는 이쪽에 음소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마 확인이 좀 어렵겠지만 나중에 본인이 찍은 영상을 가져와서 확인해 보신다면 아마 아시게 되실 거예요. 요거는. 자, 어쨌든 영상을 다 만들었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우리가 내보낼 차례예요. 자, 위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내보내기라는 버튼 보이실까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제목은 기본적으로는 오늘 날짜로 되어 있어요. 오늘 3월 4일이니까 030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내가 바꿔볼게요. 뭐라고 바꿀까요? 마음에 드는 대로. 그냥 뭐 힐링 영상.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여기 내보내기라는 부분에 이 폴더 부분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리고 사이즈는 사이즈가 아니라 경로는 우리 아까 저장했던 폴더가 문서에 저는 유튜브 폴더 여기다가 저장할게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두셔도 돼요. 왜냐면 mp4 파일이 원래 H264고요. 기본적인 프레임 속도가 30fps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S가 세컨드, F가 프레임. 그래서 1초에 30프레임이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상 같은 느낌을 줄 때는 뭐 1초에 뭐 24프레임 이런 식으로 맞추곤 하는 거고 보통은 30프레임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그대로 쓰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이제 좀 내가 효과를 더 주고 싶다 이럴 때 이제 프레임을 좀 조절을 해보는 거는 가능할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영상을 이제 내보낼 차례입니다. 밑에 내보내기 버튼 보이시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내보내기가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차피 짧은 영상이라 아마 금방 됐을 거고요. 지금은 다 완성이 됐으니까 이걸 취소 누르거나 폴더 열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취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장이 된 영상은 아까 제가 원하는 경로에다가 저장을 했기 때문에 그 경로에 정말로 저장이 됐나 한번 보러 가볼게요.
파일 탐색기에 문서, 저는 아까 그 1회차 유튜브 요 폴더에다가 저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힐링 영상이라는 mp4 파일로 저장을 했었으니까 요 영상을 한번 열어볼게요. 끊김이 있는지 한번 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 끊기고 잘 재생이 되죠? 그리고 화질이 떨어지는 것도 한번 보세요. 떨어지나요? 이게 무료 프로그램들은 보통 화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워터마크가 찍히는 게 많지만 캡컷이라는 거는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제가 모두 설명드린 건 아니지만 간단한 영상 만드는 부분은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문제는 없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질문을 좀 받고요. 질문이 없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상에 우리가 속성들 조절하는 거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만든 영상은 유튜브에 다시 올려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 잠깐 열게요. 자, 영상을 올릴 때는 오른쪽 상단에 만들기, 동영상 업로드, 파일 선택하셔서 아까 만든 영상을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됩니다. 제목은 아마 동영상 이름으로 일단 떠 있을 거고 바꾸셔도 돼요. 설명도 간단하게 적을게요. 네. 뭐 그냥 짤막하게만 적을게요. 지금은 재생 목록은 우리 연습 영상이라는 재생 목록 안에다 넣어볼까 해요. 체크하고 완료하면 이 영상 안으로, 이 재생 목록 안으로 들어갔겠죠? 자, 밑에 있는 자세히 보기 부분은 더 넣으셔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으므로 자세히 보기 밑에 내용들은 생략할 거예요. 저는. 자, 동영상 요소로 갈게요. 아, 요거 아동용 아닙니다. 요거 누르는 거 깜빡했네요. 동영상 요소로 갈게요. 그리고 아까 카드에 대해서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다고 했었는데 카드 추가를 추가하셔서 원하는 부분에 카드를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3초 이체, 뭐 끌어다가 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다 동영상을 연결할 건데 내가 아까 전에 넣었던 고양이 힐링 영상을 여기다 넣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보통 영상 하나만 있을 때는 쓰진 않은데 내가 만약에 어떤 영상에 대해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고양이 힐링 영상을 올릴 거고, 뭐 어느 날은 이제 고양이에 대해 소개를 하기도 할 거고, 아니면 이제 강아지를 키우는 거라고 한다면 강아지 목욕 영상도 올릴 거고, 강아지 목욕할 때 뭐 주의할 사항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따로 찍은 강의 영상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강아지 목욕하는 거를 여기다가 이 시간대쯤에 보이게 하겠다, 이런 게 카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맞춤 메시지랑 티저 텍스트를 적어도 되는데 한번 연습이니까 적어 볼게요. 제가 아기 고양이라고 맞춤 메시지는 적어 볼 거고요. 티저 텍스트에는 숲 속에 서성이는 아기 고양이 이렇게 적어 볼까 해요. 자, 그럼 이 티저 텍스트가 여기 제목 부분에 뜨게 되는 거고, 얘를 클릭했을 때 요 맞춤 메시지가 이 밑에 뜨는 거예요. 그리고 요 동영상 제목은 기본적으로 여기 뜹니다. 다시 한번. 놓쳤어. 지금 그 전에. 그러면 아기 다시 고양이. 예. 거기 어디 있나요? 아기 고양이. 요거는 제가 어디를 보고 있었냐면
카드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카드요? 그러니까는 세부 정보 설정하는 거는 적는 거 아까 설명드렸었고, 예. 요 동영상 요소 부분은 아까 넘어갔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상이 이미 하나 올려져 있는 게 아, 있으니까 예, 예, 예. 그 영상을 지금 영상에 카드로 달아보려고요. 아, 그래서 카드 추가를 눌러서 그렇죠. 추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초 있는 데다가 발을 갖다 놔요. 또는 여기다 적어도 돼요. 원하는 초를. 예. 그래서 이 위치, 나는 한 2초 정도 있다가 뜨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맞추고 아니면 적고 내용을 여기에 동영상을 연결할 건데 네. 요 우리 내 동영상에 있는 연습용 고양이 요걸로 선택을 해보려고요. 그럼 이 위쪽에 카드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요대로 놔도 되지만 내가 여기다 티저 텍스트와 맞춤 메시지를 적어서 꾸며 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제가 연습용 고양이 힐링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 그럼 티저 텍스트에 아기 고양이 영상이라고 제가 적으면 이 위쪽에 제목 부분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 맞춤 메시지에 숲속에서 어슬렁대는 아기 고양이, 예를 들어 이렇게 적으면 이 카드를 딱 눌렀을 때 보이는 이 소개 글이 되는 거예요. 맞춤 메시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를 달아줄 수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 예, 지금 이제 다시 네. 한번 지금 제가 카드에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재생 목록에다가 내용 적는 거예요. 동영상 넣고. 재생 목록을 연결할 건 아니잖아요. 예. 아직 덜 했으니까 마저 보죠. 예. 자, 그리고 일단 저장해 볼게요. 예. 카드가 이 위치에 들어가요. 저는 2초 위치에 넣습니다. 이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예. 공개 상태는 역시 공개로 해서 게시해 볼게요. 그러면 게시된 영상으로 올라갔을 거고 한번 영상을 보러 가볼게요. 55,000원 남았다. 네, 걔는 좀 기니까 저는 몇 초밖에 안 되게 만들었잖아요. 자, 요게 2초 정도 될 때 이렇게 펼쳐져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밑에 아기 고양이 영상이 보이고, 누르면 이렇게 아기 고양이 영상도 마저 볼 수 있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카드라고 해요. 펼쳐진 거 누르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밑에 관련된 영상을 눌러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연결하는 게 카드입니다. 20분까지 남았다. 이게 영상 올릴 때 업로드 시간이 꽤 길어요. 그래서 맞아요. 지금 연습용으로 할 때는 일부러 영상에 초를 짧게 제가 하고 있긴 해요. 예, 한 2분 50초 정도 되는데 그러네, 그죠? 그죠? 1시간짜리는 거의 1시간 걸립니다. 네, 올릴 때. 저는 그렇게 했어요. 네, 그때 한 30분짜리 올려서 네. 했었는데, 네네. 이거 엄청 걸리더라고. 그죠? 네, 올릴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필요한 음악을 끊기도 하고, 네. 삽입해서 영상을 붙여서 했던 거라 네. 발전됐네. 저기보다. 그쵸? 조금 더 발전이 됐죠? 검사가 완료됐대.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닫기? 올라갔겠네요. 요 창은 잠깐 닫을게요. 그리고 캡컷에서 새로 만들 땐 새 프로젝트를 누르면 다시 이렇게 새로 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지금은 영상 한 개만 가져와서 연습해 볼 거니까 마음에 드는 영상 하나 골라서 가져와 볼까요? 아무거나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 영상은 이렇게 그냥 커피 타는 영상이에요. 캠핑 영상이고요. 제가 이거를 끌어다가 밑에다가 놓을게요. 영상이 10초짜리 영상이에요.
그야말로 커피를 열심히 타고 있는 영상이네요. 자,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바로 크기 조절입니다. 영상의 가장자리 혹시 여기 동그랗게 하얀색 표시들 보이시나요? 여기서 끌면은 크기를 줄이거나 키울 수 있어요. 물론 화면보다 더 크게 늘릴 수도 있죠. 자, 요게 기본에 보시면은 위치 및 크기입니다. 확대를 조절해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게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만약 축소한 화면이라 했을 때 얘를 끌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뭐 그래서 가끔 보면요, 영상이 4컷으로 해가지고 영상들이 각기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으시죠? 물론 여기 크기를 잘 맞추시긴 하셔야겠지만, 예, 영상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그런 것도 다 가능해지기는 해요. 예를 들어, 아이고, 이건 고양이 영상이네. 예를 들어 제가 고양이 영상을 위에 트랙에 올렸어요. 그러고 얘를 요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세부적으로 맞추는 거야. 여러분들이 좀 고생하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죠, 나중에. 그리고 확대를 여기서 조절하면 조금 더 날 수도 있어. 그러고 위치 이렇게 맞추고. 만약 이렇게 놓으면요, 뭐 4개 놓기보다 2개만 볼게요. 그럼 2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면에다. 네, 그쵸? 네. 밑에 더 놓으면 4개까지도 가능할 거고, 필요 없는 거 자르는 건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게 자르기. 그래서 내가 만약 이만큼은 필요가 없더라, 잘라가지고 확인해 놓고 배치하면은 그렇게 해서 배치해도 되고, 그거는 본인 맘. 자, 어쨌든 그렇게도 놀 수가 있어요 라는 거 설명드린 거니까. 그럼 4개가 이렇게 하나에 4개로 분할해서 할 수 있겠나? 뭐 4개만이 아니라 뭐 위아래. 6개도 놀 수 있을 거고, 내가 배치할 비율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자를 때 이걸 몇 번 조절은 해야겠죠. 그 위치 맞추느라고. 만약에 정사각형으로 해서 이 정도로 자르겠다, 확인해서 이렇게 넣으면은 6개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그거야 자르는 사람 맘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참고로 그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거고요. 확대 이해되셨죠? 그래서 확대하거나 축소하실 때 가에 있는 동그라미를 조절해서 확대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 확대 버튼에서 확대 축소를 해주셔도 된다. 자, 밑에는 위치예요. X축은 가로, Y축은 세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동할 때 여기서 조절해도 돼요. 근데 마우스로 끌어도 조절돼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움직일 때 여기서 이제 크기를 X축 몇, Y축 몇 이렇게 적어서 움직인다 보시면 되고, 회전도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회전 표시가 있어요. 얼마든지 회전이 되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만 회전할 거면 밑에 여기 회전에다가 적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요거는 정렬 방식이에요. 내가 만약 동영상을 크기를 조절하는데 정 가운데 놓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정렬 해서 이렇게 정 가운데에 동영상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혼합에서는요, 모드를 설정할 수는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긴 좀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영상과 영상이 겹쳐졌을 때 블렌드 모드라고 하죠. 영상과 영상이 좀 만약 겹쳐졌을 때를 가정을 해본다면, 이 영상에다가 만약 혼합 모드에서 뭐 내가 오버레이를 하겠다, 그럼 이렇게 영상이 겹쳐서 같이 보이는 거예요. 별로 쓸 일은 없지만 이런 기능도 있더라, 설명만 한번 살짝 드려봤어요. 자, 손떨림 보정 기능이 있긴 합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흔들리는 것을 보정하는 툴이에요. 그래서 보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맞추시면 되겠는데, 워낙에 찍을 때 자체에서 흔들리지 않게 찍었다면 굳이 보정을 킬 필요는 없으실 거고, 만약에 조금 흔들려서 찍었다 그러면은 보정을 켜서 좀 흔들림을 그래도 보정 받을 수는 있으실 겁니다.
자, 이미지 보정은 프로라고 적혀 있죠. 얘네는 공짜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 움직임에 따른 흐림 효과예요. 그래서 왜 달리는 영상 같은 경우 약간 번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주시는 게 모션 블러예요. 그렇게 많이 쓰진 않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엔 캔버스도 설명드릴 건데요. 캔버스는 이 바깥쪽에 보시면 제가 영상을 줄였을 때 까맣게 나오죠. 여기 바깥에, 그러니까 영상 바깥의 부분을 내가 흐리게 하는 경우는 이렇게 배경 영상으로 채워져서 흐리게 보이는 거예요. 색상으로 채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경우는 이렇게 캡컷에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타일을 눌러서 해당 그 배경으로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많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일단 기본 탭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자, 오려내기는 오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크로마키라는 게 있어서 잠시 후 고양이를 다시 데리고 올게요. 이 트럼펫인가요? 뭐 음악 악기 연주하는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이 정도 크기로 얘가 여기쯤 있었으면 좋겠어요. 크로마키를 눌러서 컬러 피커를 여기 있는 녹색을 없애겠다. 강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크로마키가 처리됩니다. 그러면 얘는 열심히 커피를 타고 고양이는 열심히 음악을 연주하고 있죠? 이런 식의 좀 재밌는 영상을 만들 때 크로마키라는 것을 써요. 실제로 영화에서도 많이 쓰는 효과고 우리 그냥 프로그램 보실 때도 왜 영상이 뒤에 있는데 출연자들이 얼굴이랄까 출연자만 딱 나타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런 영상들을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다 크로마키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영화를 찍을 때도 세트장에 보통 이렇게 녹색 또는 파란색의 크로마키 천으로 쌓아놓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전투씬을 해요. 왜냐면 실제 바깥에서 싸우는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뭐 폭탄이 막 날아다니는 배경 같은 걸 깔아서 넣으면은 실제 거기서 싸우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효과가 크로마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렇게 크로마키를 쓸 수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설명 때문에 잠시 가져왔어요. 네, 크로마키를 하실 때는 배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배경, 살아있다기보다 배경에 여러 가지 색깔이 있으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단색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크로마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마스크는 내가 원하는 만큼만 보이게 하는 게 마스크예요. 그래서 만약 원형으로 내가 만약 이 얼굴 부분 또는 커피 부분만 보이게 하겠다. 그럼 이렇게 맞춰놓고 크기를 조절해서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가해를 흐리게 하는 거. 그러면 영상 중에 이 마스크가 씌워진 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없앨 거면 체크 풀고 풀어버리면 되고. 자, 이제 보정 얘기할게요. 보정은 얼굴 같은 경우 얼굴을 부드럽게 하거나 밝게 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얘는 얼굴이 없으니까 지금 풀어 놓을게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메이크업이라든지 몸 사이즈, 예를 들어 좀 가늘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허리를 좀 가늘게 해라 뭐 조절을 해서 맞추는 게 가능은 합니다.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조절되는 건 아니니까 혹시 뭐 얼굴이나 이런 나온 영상이 있다면 그런 걸로 연습을 해보셔도 될 것 같긴 해요. 자, 동영상에 있는 기능들은 쭉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아직 어려워하실 거라서 나중에 더 얘기하고 나머지 것들 조금 더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오디오는 동영상 안의 오디오를 말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선택해 놓았을 때 이 오디오의 볼륨을 조절할 수도 있고 아니면 페이드인이나 페이드아웃과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여기 속도는 뭐냐면 이 동영상의 속도예요. 아까 제가 고양이가 걷는 장면을 가지고 보여드리긴 했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기 보면은 2배속 정도로 조절하겠다 하면 2배속이 돼서 커피를 빨리 타요. 그죠? 만약에 5배속 하면은 훨씬 빨리 타겠죠? 특정 부분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다시 되돌려 볼게요. 내가 만약 여기를 나눠요. 그리고 여기도 나눌게요. 그러면 한 토막, 두 토막, 세 토막이 됐죠. 요 두 번째 토막을 나는 속도를 5배속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거기만 엄청 빠르게 타겠죠. 네, 가능합니다.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천천히 할 수도 있고. 고치정해가지고. 네. 자, 속도까지 얘기 드렸고 애니메이션 조정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칠게요. 근데 아직은 제가 이 동영상에서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서 다음 시간엔 그거 기능도 한번 얘기를 더 드려볼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갔어요. 자, 인하고 아웃 조합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인은 뭐냐면 동영상이 나타날 때의 효과예요. 아웃은 뭐냐면 이 동영상이 끝날 때의 효과예요. 조합은 중간의 효과예요. 그래서 오프닝 얘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오게 할 것이냐. 프로는 다 돈 드는 거니까 프로 빼고 고르세요. 저는 돌리기가 해서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처음에 얘가 나올 때 이렇게 효과가 적용이 돼서 나와요. 자, 돌리기를 하는데 0.5초로 정말 빠르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길이를 내가 만약에 좀 늦게 나오게 하겠다 하면은 이렇게 천천히. 여기도 보면은 살짝 이런 선이 생겼죠? 이번에 애니메이션에서 아웃 부분을 줘볼게요. 그럼 끝날 때 회전하면서 클로징 되게 해볼까요? 근데 이것도 속도가 지금 1초로 되어 있는데 좀 더 늘려볼게요. 아니면 좀 더 빨리 해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을 해서 둘 수가 있어요. 그것도 구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구간이라기보다 여기는 시작점, 끝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합이에요. 만약에 내가 구간 하려면 아까처럼 잘라서 해야죠. 잘라서? 네. 조합은 중간 영역이에요. 그래서 난 중간에 이렇게 슬라이드로 보이게 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배치해서 이만큼만 슬라이드로 보이게 하겠다. 그럼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로 이 부분만 전환돼서 보이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많이 줄 일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효과가 있구나 정도로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더. 아까 여기서는 제가 애니메이션까지 얘기했으니까 조정까지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마칠게요. 조정. 여기는 동영상이 있을 때 그 동영상의 밝기라든지 대비 같은 걸 조절하는 메뉴예요. 그래서 온도나 채도, 밝기 등을 여기서 세팅을 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찍었는데 생각보다 영상이 어둡게 나왔을 때가 있죠? 그러면 밝기를 맞추거나 하이라이트 값을 맞춰서 밝은 영상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략적으로 그런 것들을 세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상에 대한 이 세부 정보 부분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설명이 조금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마스크 부분을 얘기를 안 드렸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글씨도 한번 요 영상에다 넣어보고 조금 더 좀 발전시켜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죠. 물론 본인 영상으로 할 거면 다음 시간에 본인 영상을 샌드 애니어로 다운받아서 거기다가 연습해 보셔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USB에다가 그러셔도 되고요. 핸드폰에 있는데 핸드폰은 저번에 샌드 애니어 알려드렸잖아요. 그걸로 옮기면 되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